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고 저녁 맛있게 드셨죠?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기가 따갑도록 듣기 때문에 오늘 또 이슈화된 그런 한번 종목들,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주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회장은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징역형을 살해합니다.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듯 했는데, 아니다. 회장은 깜빵에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기업의 실적, 우리 주가는 이제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한 10만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다시 이제 120만원 돌파를 기대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널 의심해서 미안하다. 진정한 난놈이다. 난놈이다. 이놈은 괴물이냐 산도깨비냐. 하여튼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미안하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주가가 이제 100만원대 이제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의 주가가 21일 큰 폭으로 올랐어요. 큰 폭으로 올랐고,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만원 가까이 올라서 117만 5천원 117만 5천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난달 31일 이후 최대폭 상승이더라고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로써 또 에코프로 주가는 120만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150만원까지 뚫었으니까 이제는 슬금슬금 조정받고 다시 또 이제 전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에코프로 주식을 1230억 정도 가량 순매도를 했어요.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771억, 453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더라고요. 끌어올리고 에코프로의 계열사죠. 에코프로 BM의 주가도 이날 16,000원 정도 올라서 32만 8천원, 32만 8천원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르니까 또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에코주들이 상당히 힘이 있어요. 에코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펀치력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관애들의 그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꼬라박더니 오늘은 웬걸로 또 오르더라고요. 웬일로 또. 여기 또 중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치를 좀 밑돌았고요. 국내 수출이 또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은 약간 제한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였고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508.80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2포인트 정도 올라서 2511.70으로 출발한 뒤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인 거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애들이 한 252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개미들은 101억 정도, 외국인들이 334억 정도 이제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고, 기관애들은 지난 2일부터 직전 거래일 18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매도세를 멈췄어요. 이날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날 코스피 보니까 장 초반에 중국의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LPR 이 발표를 앞두고 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 상승폭을 키웠는데, 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요. 예상치를 밑돌아 가지고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일단 그래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LPR 결정에 실망감이 유입됐다. 유입돼가지고 국내 증시의 상단을 제한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하면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아주 찔끔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은 지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은 연 3.45%인데 0.1%씩 이제 인하하고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짜리가 있어요. 5년 만기 LPR은 동결을 했습니다. 국내 그 수출 지표가 부진한 점도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이제 수출인데, 이 수출 모멘텀이 약화한 것을 지표가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시의 상승폭이 제한됐다 설명을 합니다. 뭐 수출도 잘 돼야지, 그래야지 뭐 주가도 시원시원하게 오르는데 수출이 엉망이니까 결국은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주 비실비실 됐어요. 오늘 같은 날 불기둥 한번 때려줘야 하는데 불기둥커녕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빠지는 종목도 많았고,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은 제가 전 시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잖아 이제 에코프로 애들이 또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5%. 그동안에 2차전지가 좀 아쉬웠거든요. 좀 비실비실 되더니 이제는 다시 지금이 싸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B2가 또 판을 치지 않냐, B2 과열 우려감이 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2차전지는 그나마 양관일 거예요. 지금 뭐 맥신 이쪽이 장난 아니죠. 그 전에는 이제 초전도체 난리치더니 이제 맥신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달 들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섰어요. 20조 원. 작은 게 아닙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미국의 긴축 장기화 조짐, 그리고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으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도 이제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B2가 늘어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 그 고점에서 크게 하락한 2차전지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중 최대치예요. 하여튼 지금 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5천억을 넘어섰네요. 지난해 6월 16일 이후로 벌써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왔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이달 들어서 4차례 연중 최고치를 썼다고 하죠. 지난 8일날 20조 4,300억 달성했고, 그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직전이었던 지난 4월 24일 연중 최대치를 넘어섰어요. 그때가 20조 4,319억. 이어서 14일 20조 4,697억 또 경신했고, 16일에는 20조 5천억을 넘어선 겁니다. 계속 넘어서는 거야. 시장별로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보다 유가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잔액이 지난달보다 각각 5,800억, 한 2,300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 이거는 갚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잔고가 늘어날수록 B2에 나선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신용거래 융자 잔고 상위 종목 보니까 2차전지주들이 대거 차지했다 하더라고요. 상반기 국내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던 2차전지주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기를 겪었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것도 많이 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담았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이 싸다 너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또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언제 또 거꾸로 할지도 모른다.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